오늘 새벽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는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빅딜, 이른바 일괄 타결을 고수하면서도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최 시기와 장소가 합의된 상태가 아니지만 계획 단계에서 미리 미국에 공개적으로 대화 복원 구상을 밝힌 겁니다. 오늘 이슈 진단 시간에서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7번째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분석해보고요. 앞으로 남북미 대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전략연구실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일단 우선 오늘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좀 보셨는지, 그리고 또 그동안 이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타개하는 물꼬를 좀 틀 수 있는 자리였는지 좀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월 말에 북미 정상회담이 별 결실 없이 이제 끝나서 그 뒤에 이제 양측이 다 서로의 자기가 원하는 바를 그냥 최대한 요구하는 그 쪽으로 이제 달려갔기 때문에 양측 간에 협상이 되지도 않았고 또 자칫하면은 이게 파국으로 갈 여지도 있었지만 이번 이제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대화 쪽으로 큰 방향을 바꿨다. 방향을 바꾼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제 아직도 과제는 많이 있다. 북미 간에 지금 의견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 중재안을 우리가 중간선쯤을 마련해서 이렇게 갔는데 하노이에서 합의될 뻔했던 내용을 좀 더 개선하고 그리고 양측의 입장을 서로 중간선 쪽으로 이제 끌어당기는 그런 이제 얼리 하비스트라 그래서 조기 수확론 또는 그 일괄 타결이나 그 스몰 딜 이런 거보다는 그 원칙적으로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한다 이런 안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 해결 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완전한 합의를 이룬지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아주 그 만족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빨리 정상회담을 해야 되겠다. 또 한국의 제안을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지금 북미 간의 관계가 자칫하면은 파국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대화 쪽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중재 역할을 적절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어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오늘 새벽이죠. 만난 시간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였고 전체적인 일정을 봤더니 두 정상이 만나는 시간이 한 2시간 남짓에 불과하더라고요. 이게 단독으로 만나는 시간이 그러면 이게 좀 시간이 촉박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16분이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2시간 조금 모자라요. 조금 안 되네요. 4분 빠지는 2시간인데 그래서 단독 회담이 28분, 소규모 회담이 28분, 그 다음에 확대 회담이 59분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두 분이 그냥 통역만 데리고 이제 회담하는 시간은 정말 짧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현정 그 청와대 안보실 차장이 일전에 이제 미국에 방문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합의는 봐놨던 것이고. 그리고 아마 오늘 신문에 많이 보도될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비핵화 전략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을 많이 이제 보도를 할 텐데 그러나 이제 그것은 정상회담 하기 전에 얘기한 겁니다.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설득하고 2시간 동안 얘기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국의 그 대북 협상을 하면서 그거는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얼리 하비스트니 이런 우리의 중재안을 검토를 하고 나온 발언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북미 이제 소강 국면을 벗어나서 남북 정상회담부터 시작해서 북미 간의 대화가 다시 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향후에 그렇게 우리가 비관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크게 우려할 일은 별로 없다. 향후에는 진전은 있는데 단지 이제 속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빨리 진행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제 다분히 북미 간에 지금 너무나 간극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초강대국이 그 자그마한 소국인 그 북한의 입장에 갑자기 다가가는 건 좀 우습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북한의 태도를 보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아마 중간으로 수렴하면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다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3차, 그러니까 다음 북미 정상회담이 네. 뭐 열릴 수 있을지 그리고 언제쯤 열릴지가 관건이었는데 일단은 뭐 물꼬는 좀 튼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속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쯤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시장님은 언제쯤 이게 좀 진정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이제 바로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네. 공을 북한에 넘긴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한마디도 안 하다가 네. 엊그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나 아니면 정치국 확대회의 네. 뭐 이런 데서 이제 발언을 한 걸 보면 압박과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적대 세력에 대해서 타격을 가하겠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에도 이제 언론 보도가 타격을 가한다 보니까 미국에 대해서 공세적으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네. 앞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력갱생 기조를 잘 이어가서 이것을 경제 발전을 하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하면 그것으로서 타격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국내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타격을 가한다. 타격을 가하는 대상은 무슨 물질적인 뭘 하는 게 아니라 타격이라고 하니까 미사일 뭐 이런 그렇죠. 군사적인 느낌이 좀 그걸 나는데. 연상시켜서 그런데 네.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압박과 제재를 하면 항복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타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당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발언을 사실 한 네, 거예요. 네. 그런데 용어 자체는 타격을 가한다 네. 그래가지고 그 일면 탑 기사로 그냥 미국의 적대 세력에게 타격을 가하겠다. 그것만 딱 제목으로 보면 쓰기는 되게 좋은데 그러면 네. 이거 완전히 뭐 미사일이라도 오해의 쏠 것 소지가 같잖아요. 좀, 네. 근데 전혀 그런 말은 아니고요. 미국에 대해서 비난도 하나도 안 했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까지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 그거 얘기 외에는 아무 논평도 한 바가 없거든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북한의 입장도 나올 것이고 그 입장이 적절하게 나오도록 우리가 중재하고 또 특사를 보내거나 아니면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머지않아 열릴 것이다. 제가 보기엔 남북 정상회담이 4월 말 이전에도 열릴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는데 단지 이제 지금 그 북러 정상회담이 지금 개최될 모양인지 김상선 부장이 러시아를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북러 정상회담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푸틴 대통령이 4월 26일에 그 1대1로 정상회담, 정상 포럼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야심 있게 1대1로 사업하잖아요. 거기에 푸틴 대통령이 거의 매년 가는데 네. 거기 가기 위해서 베이징으로 가려면 모스크바에서 날라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블라디보스톡이나 하바롭스크나 뭐 이런 데 경유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일정이 25일이나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예상이. 네. 그렇게 되면은 남북 정상회담 하긴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5월로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제 바로 벌어질 일은 남북 정상회담이나 특사 파견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성과가 있으면 북미 간의 실무회담이나 장관급 회담이 막 될 테고 네. 그렇게 돼서 북미 정상회담도 제가 볼 땐 여름 이전에는 전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린 서두르지 않는다. 스텝 바이 스텝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건 다 어떻게 보면 북미 간에 지금 그 기싸움 중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먼저 이렇게 자기 기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는 시간 많다, 여유 있다, 단계적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머릿속에는 내년에 대선에서 내가 어떻게 당선되느냐를 생각하고 그 대선에서 이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기에 언제쯤 북미 정상에 나오는 게 좋을까를 머릿속에 그리고 그 시점에 대충 맞춰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북 제재는 어때요? 지금 일단 현 수준이 유지될 것 같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예. 엊그저께 폼페이오 장관이 그 CVID 의회에서는 행정부가 좀 강경하게 나가길 네네네. 바라니까 그 자꾸 유도 신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작정한 듯이 CVID라는 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아주 그냥 강력한 비핵화죠.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긴 하지만 그러나 나는 일정 부분 여유를 두고 싶다. 그래서 뭐 스페이스니 룸이니 하는 맞아요. 영어 단어를 예. 사용했어요. 2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약간의 융통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긍정적인 얘기는
대북 뭐 인도적 지원, 쌀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얘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지만 이제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했던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가 되면 내가 적극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또 여운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하겠지만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라면 할 수 있다. 이런 여지인 거죠. 우리는 빅딜을 원하고 네. 이제 미국에서는 다 마치 선을 좀 긋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선을 그었는데 그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 만나기 전에 한 얘기. 네네. 전에 네. 직전에 정상회담 들어가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답변하는. 예. 네네네. 전 늘상 그걸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미국이 초강대국이라서 그런지 보통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 정상을 앉혀놓고 자기 의견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 네, 있는 그러니까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듣고 뭔가 생각이 바뀌었어도 그거는 지금 우리한테 안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지금 미국의 작정은 지금은 제재를 풀어주지는 않겠다. 네. 그러나 인도적 지원은 말리지 않겠다.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의 얘기를 들으면 일정한 여유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비자 문제, 그러니까 미국인들 북한 여행을 허용할 것 같은 그런 그 시사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가면 미국인들이 북한을 간다 그러는 건 관광객 간다 그러면 금강산 관광 정도는 머지않아 될 수도 있다. 네. 그러나 미국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고 네. 북한도 지금 한 발도 지금 물러나지 않았잖아요. 네. 네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먼저 다가간다는 거는 초강대국 체면이 아니죠. 그렇죠. 지금 분명히 북한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을 보고 있을 텐데 어떻게 네. 받아들일까요? 그걸 봤기 때문에 김정은 예. 위원장이 한마디도 안 하고 지켜보고 있었고 일단 지켜보고 있는. 최고인민회의까지도 그냥 별 얘기 안 했는데 그러나 이제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손해 볼 거 없는 얘기. 네. 미국하고 대화가 잘 되든 안 되든 일단 자력갱생을 해서 우리끼리 단결해서 우리 힘으로 살 생각을 하자. 그래서 미국하고 대화가 잘 돼서 제재도 풀리고 경협이 잘 되면 그건 덤이고 일단은 우리가 잘 살아보자. 이 얘기를 이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아무 얘기도 안 하는 셈이죠. 근데 이제 우리 특사가 하거나 그럼 특사의 입을 통해서 북한의 속내가 드러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에게 완전히 그 중재역을 다시 한번 또 당부를 한 셈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 대통령이 직접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 하겠습니다 네네. 얘기를 했더니 북한의 의향을 알게 되면 바로 우리한테 알려주십시오. 예. 그 얘기는 하시란 얘기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힘을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북한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반도 중재자론, 또 한반도 운전자론 입지가 더 커졌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무위원장직에 다시 재추대됐다. 네. 뭐 이런 보도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거 어떤 의미로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김정은 위원장 작정한 듯이 이제 뭐 그 외교 노선에 나서고 있잖아요. 네. 근데 북한의 형식상 국가 원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이에요. 네, 네, 네. 근데 이번에 큰 인사 이동이 있었는데 그 김영남이 수십 년 동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형식상 국가 원수를 해서 이를테면 평양에 대사가 새로 가면 김영남한테 신임장을 갖다 줍니다. 예. 김정은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김정은이 이제 명실공히 국가 수반이 되기 위해서 주석으로 등극하는 게 아닌가 그랬는데 사실 이번에 뭐 북미 정상회담하고 그런 거 모든 게 국무위원장 명의로 합니다. 네네. 근데 국무위원장으로 재선출한 것은 주석으로 지금 새로운 직위를 만들지 않았지만 국가 수반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헌법을 개정했다 그래요. 헌법 개정 내용 중에 형식상의 국가 원수를 국무위원장으로 바꾸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치면 국회의장을 바꿨고 총리도 바꿨습니다. 총리도 그 박봉주 총리라고 네. 2003년부터도 총리를 했고 최근까지 이번에 총리 위원장으로 네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 위원장으로 네. 갔고 그리고 그 자강도 당 서기했던 사람을 이제 새로 이제 지명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약간의 세대 교체를 지금 한 셈이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할 점은 요번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추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뭐 언론에서 많이 보도했던 뭐 데미라인이라고 하는 김영철이라든지 최선희 오히려 최선희는 승진했고요. 예. 그다음에 리용호 전부 국무위원회 위원이 되고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약속했던 합의가
낮은 수준이라고 해서 높은 수준으로 하자고 갑자기 얘기해서 합의가 안 된 것이지 당신들 책임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승진을 시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참 어찌됐든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고 이러면 그동안에 한미 간의 공조 균열 우려가 있었잖아요. 이게 네. 일단은 좀 불식이 된 거죠. 네, 이 오히려 그 북핵 문제보다도 예. 한미 간에 균열이 있다라고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네. 이것은 거의 완전히 불식됐다. 예. 왜냐하면은 부부 동반으로 이렇게 만나서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우리 관계도 매우 좋고 역사상 어느 때보다 한미 관계가 좋다 그 얘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 부인들 간의 관계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한미 FTA 개정했잖아요. 네. 그게 양국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잘 개정됐다 이렇게 네. 얘기했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그렇게 보면은 우리 대통령에게 중재자 역할도 맡겼고 했기 때문에 한미 공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뭐 안 좋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는 진정한 우려를 얘기하면 좋지만 잘 나가고 있는 관계를 자꾸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건전한 한미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실장과 이번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